6병이 끝났습니다. 그죠? 시험이 뭐 어땠는지는 아마 개인적으로 본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낄 텐데, 뭐 저도 다 풀어봤어요, 시험을. 저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시간을 재고 풀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체감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작년 이제 수능 수준하고는 거의 이제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수학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국어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들리는 소문은 국어가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이제 좀 어쨌든 1등급 받기에는 좀 까다로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는데, 탐구 영역에 대해서는 학생들마다 지금 준비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6평 성적 가지고 이제 뭐 어떤 내가 대학 입시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국영수 성적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그래서 6평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금 올해 6평이 어땠고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떠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6평을 봤기 때문에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 숫자를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지금 시험의 경쟁 상황이 어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재수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쨌든 6평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지원자 숫자예요. 2022학년도에 6평 접수 인원들을 이제 통계치를 보면은 재학생이 한 41만 5천 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재수생이 6만 7천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재학생이 40만 명 정도, 즉 한 1만 5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재수생은 오히려 이제 9천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7만 6천 명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에 이제 시험을 잘 못 봤던 학생들이 많았겠죠. 수능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파로 재수생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전체 6평 접수 인원이 48만 명 정도였고요. 올해는 한 47만 7천 명 정도가 응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건 재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수험생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조금 이제 다른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작년에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이제 인문계열 학과로 이제 대학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자연계열로 지원을 해서 중앙대를 갈 수가 있었는데, 인문계열로 교차를 해서 중앙대를 간 것이 아니라 성균관대를 가고 연세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마 당장에는 1학기 정도에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다닐 텐데, 아마 1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자연계열 자기가 원했던 학과를 가기 위해서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제 6평 인원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될 등급 컷이나 이런 부분들도 낮아져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건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한 48만 명, 49만 명 선이고 아마 50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 수험생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전체 수험생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수능 응시 인원 자체는 지금 표면적으로 본다면 좀 줄었어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는. 근데 뭐 전체적인 이제 대학의 모집 인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정시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제 최상위권 대학만 생각을 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 모집 인원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시 인원이 약 3,900명 정도였거든요. 2022학년도 작년에. 근데 올해는 4,700명 선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죠? 800명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약대 인원이 생겼잖아요, 그죠? 최상위권의 자리 숫자가 뭐 1,000명 이상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뭐 스카이를 갈 수 있었던 상당수 1,000명 가량 넘는 인원들이 이제 약대로 빠지게 되고, 그 인원이 또 이제 아래에서 채워지고 해서 연쇄적인 효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정시 입시 환경 자체는 상당히 이제 수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딱 정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마 재수를 할 리는 없겠지만 내년도 이제 2024학년도에는 이 환경이 더 좋아져요. 그 스카이 인원 자체도 한 4,800명 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 자체는 점점점 늘어나서 내년까지는 정시 환경 자체가 점점 이제 수월해지는 환경으로 변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월해지고는 있지만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점수를 보고 지나치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속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야 될 포인트를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수학이 이제 지금
통합해서 치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1학년도까지는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나뉘어져서 이제 수학 시험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21학년도에 수학 가형 응시자, 그러니까 자연계열 수학에 응시한 학생 숫자가 한 15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15만 명인데 1등급 숫자가 그럼 뭐 4%가 나오죠. 6,000등 정도까지가 1등급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2등급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11% 하면은 16,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도 그랬고 올해 어떠냐면은 지금 수험생 인원 자체가 약 최소 45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45만 명이 문이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통합 수학으로 이제 수능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 이제 4%에 해당하는 인원이 18,000등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내가 수학이 1등급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재작년 수학 가형 시험의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3등급 초반 정도까지 이제 되는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수학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수학 1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든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 학생들이 이제 문과 모집 단위를 간다든지 이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죠? 문과 학생들이 워낙 이제 수학을 아래쪽에 이제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는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지만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지원을 했을 때는 내 성적이 더 이상 1등급으로서의 이제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1등급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는 한 6,000명 정도만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18,000명이나 자연계열 학생들이 1등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일부 이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수학 1등급 받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점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1등급이 1등급다운 1등급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이제 수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점수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수학 이번에 이제 1등급 컷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컷 자체가 이제 80점대 중반 정도의 성적, 이 정도 성적으로 턱걸이를 해서 내가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하면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크게 그렇게 이제 높은 아주 이제 상위권 학과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계속 인문계열로 교차를 해서 들어왔던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6편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은 이제 영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영어 반영의 비중이 점점점 대학들이 좀 더 이제 높게 반영하는 구조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영어 출제 방향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2018학년도에는 뭐 영어 1등급 받은 학생이 그 10% 정도가 됐습니다. 10.03% 정도였고요. 2019학년도에는 한 5.3% 정도. 이때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영어 반영 비중이 높았던 학교들이 있죠. 뭐 이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펑크가 났습니다. 작년도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에 영어 1등급 비중이 6.2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이제 이번 수능도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영어와 관련된 변별은 꽤 이제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어 시험이 쉽지가 않았죠.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1등급 받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어에 대해서 1등급만 좀 받아든다라고 하면 영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6%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그 6% 중에 뭐 한 절반 정도는 수시로 아마 빠져나갈 겁니다. 수시 합격자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정시 지원하는 수험생 중에서 3% 정도 인원만이 이제 영어에서 1등급을 이제 받아들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미 영어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우위가 상당히 클 거란 말이에요. 영어 반영 비중이 높은 모집 단위로 들어갔을 때 이제 충분히 내가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차피 이제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예상 등급 컷인데요. 일단은 국어 이제 화작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1등급 컷이 한 87점에서 86점. 요거는 이제 범위로 나오는 이유는 선택에서 틀렸는지에 따라서 혹은 또 이제 공통문항에서 틀렸는지에 따라서 1등급 컷 원점수 수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이제 78에서 79점 선이었고요. 그리고 언매 기준으로 한다면 83에서 82점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본다면은 이제 언어와 매체를 좀 시험을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좀 전에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하나, 컨설팅을 하나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 뭐였냐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화작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언매를 선택해야 될지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이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선택을 했다면 쭉 가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언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문법 사안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의고사 상황에서 이제 봤던 문제들의 형태하고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보게 되는 그 문제의 형태들이 뭐 난이도가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구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뭐 지문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아니면 분석적인 어떤 그런 스킬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나오겠죠. 어쨌든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에서 예상하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태로 길게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형태로 시험지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근데 화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작은 난이도가 좀 낮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내가 풀어보기 쉬운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좀 어렵게 출제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지를 길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문 자체를 상당히 이제 비문학 지문처럼 좀 늘려서 이제 출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언매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동일한 점수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 수준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화작보다는 언매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해서 점수를 많이 높일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학 관련해서 이제 난이도 조절이 작년 수능처럼 됐습니다. 미적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컷이 1등급 컷이 83점이고요. 기하는 이제 84점입니다. 그리고 2등급 컷은 미적이 77점, 기하가 78점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점수별 유불리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제 뭐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출제한 건데, 확통은 여전히 이제 문과 학생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에 비해서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공통과목 수원 수투에서 자꾸 시험 자체 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 과목의 점수라고 하는 것이 이 내 공통과목의 집단 평균 점수, 즉 이제 미적을 선택한 전체 학생들의 수완 수투 평균 점수, 기하를 선택한 전체 학생들의 수완 수투 평균 점수, 그리고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전체 학생들의 수완 수투 평균 점수, 여기에서부터 이제 선택 과목 점수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수완 수투 전체 평균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더 받아야 이제 1등급을 받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를 언제나 이제 받아들게 되는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죠.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확통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수학의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만약에 2학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문과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요, 선천적으로 기하에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확통이 주는 이런 부담감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통 선택하는 학생들의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92점까지는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통에서의 1등급 컷은 한 88, 9점 정도 그 선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등급 컷은 82점 그 선이니까 상당히 이제 기하나 미적에 비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아야 1등급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국어하고 수학을 알아봤는데, 이제 탐구와 관련해서도 이제 등급 컷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하나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화학이죠, 그죠? 화학이 자꾸 이제 지금 보면은 계산 위주의 문제들이 나와서 시간을 많이 이제 갉아먹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이제 화학을 이제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 수준이 정상까지 이제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화학이 컷이 좀 낮은 편입니다. 1등급 컷 자체가 42점이 이제 1등급 컷이고 36점이 2등급 컷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낮죠. 물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좀 선택자 숫자가 적고, 물리도 선택하는 학생들은 물리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7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지학하고 생물은 이제 45점 선이 1등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2학년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지학하고 생물은 안정적으로 학생 숫자 풀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 수준이 아래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한두 개를 틀릴 때 이제
그 내 표준 점수의 낙폭, 등급이 낮아지는 폭 자체가 화학이나 물리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점수 자체를 이제 아주 이제 손해본 그런 경우의 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생물이나 지학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본인의 선택지 안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 과목으로 가보게 되면은 사회는 이 6평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하고 다르게 사회 과목은 학생들이 지금 아직까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외워야 될 것들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수능이 임박했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충분히 이제 위로 점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은 뭐 2등급 컷, 3등급 컷을 보면은 사회는 아주 밑으로 이제 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6평 결과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본인이 충분히 이제 공부한 학생이 한 47점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 그럼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공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점수를 잘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사회 과목은 뭐 뒤로 밀어두시고 내가 공부했을 때에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컷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양상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실제 수능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의심이 되는 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포항에 지진이 있었죠. 그죠? 그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미뤄졌던 그런 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수능 문제를 항상 이제 2세트씩 출제를 한다고 하죠. 혹시라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수능이 미뤄지게 되면은 두 번째 문제 세트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2세트를 출제를 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 보면 작년에도 별일 없이, 별 탈 없이 수능이 치러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추가로 이제 스페어로 출제했던 한 세트를 그냥 사장시킬 것인가? 그거는 좀 제가 봐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그걸 평가원이 어떻게 활용하나 이런 걸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 해에 6평에서 그 시험지를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불현듯 들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번 6평이 작년에 이제 출제했던 그 수능 스페어 세트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수능하고 이번 이제 6평의 결과도 비슷하고 제가 풀어보니까 난이도도 그렇게 막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문제 스타일도 비슷하고, 물론 문제 스타일이야 뭐 6평이 이제 그 전년도 수능을 모델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졌다 해도 뭐 그렇게 이상할 건 없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작년 수능을 거의 이제 유사하게 판박이처럼 만든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질적인 수준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뭐 서울시 교육청이나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조금 이제 수능에 비해서 문제질이 좀 많이 낮다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제가 이제 풀어본 바에 의하면은 단 한 문제도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질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어쨌든 이제 작년도 수능하고는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수능에 대해서 제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정도의 시험이라면은 내가 실제 수능장 가서 시험을 봤을 때 국어에서는 한 85점까지는 내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제 점수를 높일 수가 있겠다.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문제 하나를 몇 면을 리뷰하면서 따져봤을 때, 아, 내가 현실적으로 국어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내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겠다.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수준까지는 내가 커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겠다 싶은 문제를 제외를 하고, 아, 한 85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네? 만약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85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이렇게 출제된다면 내가 요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치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렇고.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점수 조합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나온 점수 조합을 가지고 전년도 수능에서 내가 이제 이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이제 역추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해야 하는 목표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왜 그걸 지금 해봐야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은 지금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은 학생부 마무리해야 되고 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굉장히 이제 수시와 관련돼서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수능과 관련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은 한 중앙대 정도, 경희대 정도 수준의 대학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수시에서 내가 그 밑에 대학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지금 현재 학생부 상황이라든지 성적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중앙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지원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러면 수능에 매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시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때는 이제 논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6평 이후에 앞으로의 내 로드맵을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 이 성적에서 내가 받아든 성적표 말고요. 이 지금 이런 문제의 면면을 봤을 때 내가 이 정도 점수는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 6평 모의고사와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마디만 전하고 뭐 이 분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수학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위한 모의고사 특강을 들으러 가더라고요. 모의고사를 보기 위한 모의고사를 본대요. 또 그것도 학원에서 특강 형태로 이제 강의를 열어서 그 돈을 내고 수강을 하면서 열심히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가서 6평 모의고사를 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 이해가 잘 안 돼요. 모의고사는 내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온 바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 시험이 실전 시험도 아닐진데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위한 또 다른 모의고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6평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그런 이제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제 바람으로는 이 6평 모의고사의 결과는 그냥 한번 모의고사 본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이제 시험 모델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대학, 어느 정도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진단하는 용도로는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거 못 봤다고 막 낙담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준비를 열심히 해 나간다면은 아마 9월 모의고사 또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